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념 문제를 가장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면서 명쾌한 글을 쓰시는 분 중에 류건일 선생이 계십니다. 조선일보 주필을 지내신 분인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 류건일 칼럼에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알아왔던, 보아왔던, 그리고 헌법에 적힌 그런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친숙한 대한민국은 방공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라 하면은 개인의 창의, 기업의 창의를 존중하는 그런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는 우리 류 선생님 표현을 들면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위원회가 많이 생긴다. 일부에서는 혁명위원회 같다. 김문수 전 지사 같은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민혁명위원회 같다. 초법적이다. 헌법상 근거가 없다. 예, 근데 행안부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는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경찰 노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조문까지 했다. 그 전 단계로 경찰관 직장협의회가 생긴다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끔찍한 상황을 가상을 했습니다. 우리 류건일 선생의 다른 나라 대한민국이란 칼럼에 나온 글입니다. 경찰의 노조가 생길 여건이 성숙한다? 그렇게 되면 그건 갈 때까지 간 막장이다. 주 40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이 노조를 만드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데 있다. 학생운동도 4월 중순까지는 등록금 인상 반대 등 달콤한 이슈만 내걸다가 5월부터는 급속히 체제 타도 투쟁으로 튀지 않았던가.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죠. 젊은 경찰 노조원들이 머리에 띠두르고 사드 배치, 결사 반대를 외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라. 전율할 일 아닌가. 이러다가 병영에도 노조 만들자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우리 류 선생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유지하자 파와 자유주의를 뗀 민주주의로 가자가 지금 막상막하로 부딪히고 있다. 이런 판에서는 권력 중심이 두 개다. 이중 권력 상태다. 기존 국가라는 권력이 하나 있고 새로 치고 들어온 세력이 국가 노릇을 또 한다. 이런 이야기를 19세기 무정부주의 사상가 프루동은 제도 정치의 그림자 아래 정치가들과 성직자들의 시야 밖에서 사회는 천천히 조용히 대안 질서를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했다. 바로 그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이중 권력 상태가 되면은 국가적 불행이 생긴다. 1871년의 파리 꼬뮌은 보불 전쟁에서 패전한 프랑스 안에서 두 세력이 격돌하다가 파리 시내에서 서로 시간전을 벌여가지고 3만 명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936년의 스페인 내전, 공화파와 이 프랑코파 간의 대결, 좌우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의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때 있었던 일, 이런 게 이중 권력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동안은 파퓰리즘, 선동 세력이 이기지만은 결국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세력, 억지를 부리고 섣부른 세력이 결국은 지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행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류 선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대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둔감한 채
당장의 공짜 포퓰리즘에만 솔깃해 있는 현실이다. 변혁의 민낯은 복면가왕인 채 지당하신 말씀만 메아리친다. 개혁,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그러나 그 뒤의 숨은 코드를 해독해야 한다. 오르그 조직군입니다. 아지프로 선동군. 그리고 군중이 맞물려 돌아가는 판에서 그래서 그들의 수를 웃돌 시민적 항체가 눈을 떠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이 국채 변경에 가까운 이런 변혁을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또 다른 시민 세력이 항체를 키워야 한다. 원전을 지키려 한 이승의 면역력 같은 것 말이다.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5호기, 6호기의 공사 중단에 대해서 시민참여단이 반기를 들고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시민 이성이 말하자면 선동을 누른 것이다. 이 예를 들면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대충 기억나는 대로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1919년에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원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선거를 했지만 그것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불가능한 공산당식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공인을 받지 못한 것이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공인은 바로 이 선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948년 건국을 부정하면은 선거에 의한 정통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덕 보느냐? 북한 정권만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국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한 국군의 날을 변경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군이 우리 민족사에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국군을 부정하고 광복군과 국군은 그 역할이 비교가 안 됩니다. 광복군이 해방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군은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의 주력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내전이고 국제전이라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한국전쟁이 침략전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만드는 좌파들의 용어입니다. 내전. 국가반역자 윤희상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 부인이 흠모의 정을 표현한다는 사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만이 민주정부라는 시각. 반체제적인 임을 행진곡을 행사해서 재창하도록 강제하는 것. 결론이 나 있는 광주 사태 발포 명령자 및 헬기 사격 의혹을 또 재수사하도록 한 것. 북한의 핵무장을 그냥 인정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거론하는 특보가 방치되고 있는 현상.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반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 방어 능력 구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하다고 단정해가지고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그리고 과학과 사실에 배치되는 선동을 정부기관이 하고 있는 이 현실. 뭐 법치부정이죠.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좌파 인사로 하여금 국정 개혁을 주도하게 만들고 그리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비밀을 유지하는 기관이 아니라 비밀을 폭로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도록 만든 것.
애국적 국사교과서 개혁을 마치 친일 행위인 것처럼 비유하고 수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전대협 조사파 친북 성향이라고 공격해도 논리적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자신이 선거로 당선된 점을 무시하고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것처럼 설명을 한다. 이것은 헌법 밖에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 북한을 흡수통으로 하거나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하라는 헌법 제4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초법적 위원회들을 정부 내에 두고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이런 법률 위반 사태. 뭐 이런 걸 쭉 정리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우리 유건희 선생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의 그 바로 본질인데, 대한민국엔 불리하고 북한 정권엔 유리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에 대한 적대감과 대한민국 반대 세력에 대한 동정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국법, 국군, 국정원, 국가, 애국 세력 등 이 국가 수호 세력에 대한 적대감 혹은 경멸감이 여러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앞에서는 위축되고 미국에는 비판적인 그런 행동도 지금 집권 세력의 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과 다른 나라로 변해가게 될 것이다. 내년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냥 민주주의 국가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공산당도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자유주의자도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 혼란이 일어나면 우리의 자유, 정의, 진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국채 변경 조항이 혹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엄청난 고민을 지금 유건일 선생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가 있다. 경찰 노조원들이 민노총 산하의 한 노조가 돼가지고 사드 배치 결사 반대를 외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 병영에 노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막으려면은 이 진행되고 있는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글 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깨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예언자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일단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죠. 감사합니다.